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어요? 시장의 분위기는 뭐 재미없는 분위기, 뭐 이런 그죠. 분위기라 쉽게 맞아요. 말하면은 재미없는 분위기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뭐 되게 많이 빠진 것도 아닌데 그냥 뭐 점점 지쳐가는 그런 느낌? 그쵸. 약간 포기 상태, 어, 약간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 개인적으로는. 팔기도 뭐하고, 아 이거 네. 그렇다고 막 또 사기도 뭐하고 점점 지쳐가는 그런 분위기인 것 보지 같습니다. 말아야 하나 싶기도 해요. 이렇게 덮어놔야 하나. 점점 이거를 보통 네. 우리가 이제 전문 용어로는 짜증 지수라고 아. 얘기하거든요. 시장에 이게 짜증 지수, 음, 짜증 지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높아지고 있는 거예요. 적절하네요. 네. 아니 그러니까 뭐 여기서 빠지려면 시원하게 빠져버리든가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쵸. 이도 아니고. 근데 막상 빠지면 또 너무 더 아프니까 그거는 차라리 이게 싫지만, 낫죠. 그쵸. 그런데 그냥 뭐 오르지도 않고 빠지지도 않고 뭐지 이게 도대체 뭐 시장이 재미가 없어서 뭐 네. 그렇다 그런 장세였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제 특징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아마 오늘 박종대 연구원님이 나오셔서 그런지 네. 화장품 그리고 뭐 은행, 뭐 면세점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이분만큼 전문가가 없는데 관련돼서 어떤 내용들을 보고 계신지 어떤 뷰를 가지고 계신지를 일단 설명을 해주실 것 같고요. 좋네요. 그런 종목들이 좋았으니까 한번 좀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경제가 재개되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백신 맞은 사람들은 이제 마스크 안 써도 된다면서. 인센티브 오늘 확실히 이제 음. 장관이 아까 발표했잖아요. 그럼 마스크 안 쓰면 당장 화장도 하고 음. 이거 바르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 이제 네.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이 좀 반영됐던 것 같고 그게 이제 현실화될 때까지 기대감들이 주가에 반영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만들게 하는 그런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만 제가 이 시장의 흐름을 분석을 해드리고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혹시나 하는 높아짐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네. 오늘 이것 때문에 이거 올랐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그냥 사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올랐던 이유는 이미 주가에 많이 반영이 돼 있는 상황이다. 만약에 이런 투자 아이디어를 가지고 와 맞아 저런 거구나 그러면서 사시는 것보다는 또 다른 내일은 또 이런 얘기가 나와서 또 오를 수 있는 게 뭘까 한 발짝 앞에서 좀 생각하시는 게 수익을 내시는데 좀 중요해요. 어떤 뉴스가 나왔을 때 반영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미리 좀 보고. 그러니까 먼저 고민하시는 게 좀 필요하다. 왜냐면은 주가는 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네. 먼저 가서 자리를 길목을 지킨다고 하거든요. 길목을 지켜놓고 있다가 예를 들어서 오늘같이 뭐 좋은 뉴스가 조만간 나올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미리 해놓으셨다가 포지션을 그러니까 주식을 사놓고 기다리다가 오늘 같은 날 좀 팔고 나오고 뭐 이런 식의 전략이 조금 좋은 전략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이제 저희가 흔히 주식 투자를 할 때 이제 엊그저께 이제 존리 대표님도 나오셔서 굉장히 좋은 얘기를 하셨는데 네. 길게 보시고 투자하시고 장기 투자를 하신다 이런 거 말고 뭔가 오늘 뭐 좋은 거 없어? 그래가지고 트레이딩 한번 해볼 만한 거 없어? 이런 식의 아이디어를 찾으신다면 저는 가급적이면 그 전략은 별로 추천드리진 않지만 만약에 찾으신다고 하더라도 이게 좋대더라 그러면서 우르르 저게 좋대더라 우르르 해가지고는 절대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예, 좋은 가격에 살 수도 없고. 이거는 그냥 제가 막간에 질문 드린 네네. 건데요. 이제 이번에 인센티브 같은 것도 이야기가 솔솔솔 나오긴 하다가 조금씩 우리도 할 것 같아라고 하다가 이제 복지부 장관이 발표하면서 이렇게 확 또 오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다른 것들도 솔솔솔 이야기가 나오긴 하면 주목을 하다가 네. 어떤 정부 발표가 나거나 했을 때는 좀 정점이라고 보고 이미 반영이 많이 됐다고 보고 그때 나오는 게 현명한 건가요? 굉장히 이제 좀 감을 좀 잡은 것 이제 같은데. 조금씩 잡고 있어요. 처음에 질문 수준에 비해서 질문 수준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좀 괜찮았어요? 뭔가 좋은 네. 것 같아요. 다행이네요. 이승희님도 점점 투자의 근육이 생기고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듭니다. 그럼 저도 한번 이 종합해서 한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네. 주가가 움직이는 어떤 그 흐름들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요. 가장 주가가 안 좋을 때는 지난번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모두가 포기해 버렸을 때예요. 맞아요. 이제 짜증나서 못 살겠어. 이제 다 팔아버려. 그럴 때가 바닥이에요. 항상 바닥. 더 이상은 희망이 없어. 왜 빠지는지도 다 알았고, 나 안 해. 그러면서 이제 다 팔아버릴 때.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씩 올라요. 오를 때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야, 이거 왜 오르냐? 근데 모르겠는데. 이럴 때부터 이제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조금 있으면은, 이것 때문에 올랐네. 이렇게 될 것 같으니까 올랐구나. 라고 할 때도 계속 오르다가 점점 실적으로 반영이 되는 거죠. 만약에 그냥 기대감만 됐다가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빠지면 주가가 내려올 거고 진짜로 그 기대감이 실적으로 이어져서 실적도 좋아지는 흐름까지 나오면 실적이 좋아질 때까지 계속 올라갑니다. 그러고 마지막에는 마지막 상황에서는 어떤 상황이냐면 야 이거는 됐다. 이건 끝.
끝까지 가져가야 되는 거야. 막 이런 굉장히 확신에 찬 목소리나 의심 그런 부분들이 나왔을 때가 주가의 피크의 가능성이 높아요. 네. 이게 이런 흐름들을 보시면서 뭐 뉴스를 가지고 플레이를 하시든지 뭘 가지고 뭐 펀더멘탈을 예측해서 플레이를 하시든지 항상 이런 흐름은 다 똑같아요. 처음에는 안 돼. 그게 너무 많을 때 바닥.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시는 것도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질문에 아주- 대한 대답이 네. 됐는지 대답이 모르겠습니다. 충분히 됐습니다. 시장이 그리고 이제 쉰다라는 얘기를 하고 최근에 이제 중소형주 중심으로 이런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투자 아이디어들이 워킹하는 그러니까 투자 아이디어를 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 장이 생기는 이유가 있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대형주가 안 좋기 때문이에요. 대형주가 안 좋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대형주 외국인들이 지금 대형주를 너무 많이 팔고 있잖아요. 맞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대형주가 힘을 내서 올라가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기관 투자자들이나 개인 투자자들도 대형주 말고 중소형주에서 먹을 수 있는 게 없을까? 그러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시세가 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지게 됩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운용을 하면서 얻었던 그냥 네. 노하우다 그런 정도로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알파라고 얘기하는 거는 개별 주식을 들고 계시는 건데 지금 여러분들이 고민은 아마도 너무나도 많이 재미없었던 그 대형주를 팔아버리고 저거 좋다고 하는 걸 갈까 아니면은 계속 이거 개별 주식을 투자하는 게 맞나 이런 고민들 굉장히 많이 하실 것 같은데 한 번에 다 팔아버리거나 뭐 다른 데로 다 옮겨가 버리시거나 이런 의사결정을 하시기는 어렵고 그런 식으로 의사결정을 하시는 거는 좋지도 않아요. 좋은 방법은 뭐냐면 일부씩 조금씩 생각하시는 방향대로 옮겨보시는 건데 제가 옮겨보시기를 추천드리는 거는 단기간에 개별 주식으로 성과를 내시기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귀신처럼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돈을 벌고 이런 게 아니면 좀 당분간은 좀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어서 개별 주식에서 좀 손실이 났다고 해서 지금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되시는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서 일부는 ETF나 지수 코스피 이런 쪽으로 옮겨 놓으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개별 주식에 비해서 지수는 변동성이 훨씬 작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이 마음의 불안함이나 조급함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완화시켜 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활용해 보시면 좋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특히나 어제부터 이제 출시가 된 국내에서 액티브 ETF라는 게 있거든요. 이거는 뭐냐면은 액티브. 알파와 베타의 사이에 있는 겁니다. ETF이면서 액티브한 ETF예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4개의 운용사에서 8개의 펀드가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펀드들은 한번 여러분들이 뭐 다양한 그 의사 결정을 하시는 과정에서 뭐 이것도 한번 봐볼까 하는 정도는 충분히 괜찮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체크를 해봐야겠네요. 네네. 아니 근데 쭉 들으면서 이제 여쭤보고 싶었던 게 외국인들은 왜 자꾸 파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 이제 저희 하반기 전망으로 넘어가서 네, 자연스럽게 좋습니다. 네.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좀 네네. 드려볼게요. 하반기 전망의 그 표지는 이렇게 이런 표지인데 이 표지를 보면서 좀 제가 드릴 말씀이 좀 있어서 표지가 나오나요? 제목입니다. 나오네요. 제목은 롱 빅스 위드 인플레이션입니다. 원래 작년 11월 달에 제가 냈던 전략은 롱 빅스 숏 캐시였습니다. 그죠? 숏 캐시라는 전략을 저는 굉장히 오랫동안 1년 됐어요. 딱 1년 동안 단 한 번도 바뀌지 않고 숏 캐시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걸 뺐어요. 숏 캐시를 뺐다라는 얘기는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숏 캐시를 제가 말씀드린 거는 뭐냐면 시장이 아주 좋을 것 같으니까 빚을 내서라도 주식을 사시는 게 좋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뺐다라는 얘기는 시장이 마냥 좋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냥 아무나 들어와서 돈 벌 수 있는 장 지나가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리고 이제 위드 인플레라는 얘기가 들어갔는데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좀 고민을 저도 굉장히 많이 했고 그런 부분을 포트에 그러니까 운용에 녹이기 위해서는 어떤 식의 그 생각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네.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외국인이 왜 이렇게 많이 파냐? 이렇게 좋아요. 이거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네네. 궁금했어요, 진짜. 자, 이게 82페이지짜리 보고서인데 네. 그 중에 이제 12페이지를 한번 보면서 설명드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질문 주신 분들이 이제 이호석 아카데미는 화목 아닌가요? 화목입니다. 네, 맞습니다. 정혜영님 화목 맞아요. 네. 자, 12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누가 5명은 놀아야 된다고 결정한 것입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게요. 무슨 자, 말이죠? 이 그림을 한번 보면서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컵이 있는데요. 이 컵의 크기를 제가 잠재 성장률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네. 그리고 저기 옆에 보면은 나이루라고 써 있는데 이게 좀 어려운 개념인데 이렇게 한번 설명드려볼게요. 네. 자, 경제가 좋아요. 근데 너무 좋아서 인플레이션이 올 수도 있어.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저 컵을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뭐냐면 저 컵의 크기는 뭐냐면 자, 이 컵의 크기만큼 성장하면 인플레이션이 안 옵니다. 근데 이 컵의 크기보다도 더 성장하면 인플레이션이 와요. 조심하세요.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저 컵의 크기가 잠재 성장률. 그거는 잠재 성장률이라는 개념은 인플레이션이 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성장할 수 있는 최대치. 자, 실업률이라는 기준으로 봤을 때 실업률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인플레이션이 오겠죠?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오지 않게 하는 범위 내에서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실업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실제 물이 차 있는 정도가 저게 저 정도 성장하고 있구나라고 볼 수 있어요. 저기다 이제 저 정도 갭이 있으니까 저걸 이제 네. 슬랙이라고 표현하는데 여기다 이제 물을 따릅니다. 물을 따르면 저게 이제 점점 차오르죠. 그러다 너무 많이 차면 어떻게 되죠? 넘치게 되는 거죠. 넘치게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인플레이션이 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인플레이션 오면 안 되겠다. 물을 이렇게 따르다가 인플레이션 왔다. 안 되겠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장이 끝납니다. 제가 보기엔 그래요. 자, 그러면은 이게 그러면 지금 어떤 상황이냐라고 봤을 때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에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뭐냐면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노이즈가 끼어 있는 인플레이션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다. 어떤 노이즈일까요? 지난주에 인플레이션 관련된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죠. 2주 전에 수요일 날 방송하고 나서 그때 CPI 얘기하고 주가가 나스닥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그때 네. 막 하다 어떻게 막 이러면서 이제 집에 가가지고 그날 새벽 1시에 방송하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네. 그때 나왔던 인플레이션 지표가 4.2%였는데 그 지표 안에 포함되어 있던 여러 가지들 중에서 한 가지 중고차 가격이 있었는데 그 중고차 가격이 왜 올랐는지 봤더니 이거 뭐야? 차를 못 만들어서 그랬어? 차는 왜 못 만들었는데? 차량용 반도체가 없어서. 그러니까 차량용 반도체가 없어서 중고차 가격이 지난달보다 10%나 오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된 거예요. 비트코인 가격이 너무 올라서 그걸 채굴해야 되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GPU라는 그런 부품을 사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GPU가 부족해요. 그러니까 다른 건 다 있는데 GPU가 없어서 PC를 못 만들어요. 그리고 목재 가격이 많이 올라간다는 얘기 했었잖아요. 목재 가격이 없어가지고 나무를 구할 수가 없어서 집을 못 지으니까 집값이 또 급등해요. 이런 현상들은요 노이즈예요. 노이즈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연준이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연준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연준이 뭐 금리를 올릴 수 있다든 등 아니면은 뭐 말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얘기를 함으로써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치를 낮추는 건 가능하지만 차량용 반도체가 없는 걸 연준이 어떻게 해요? 그렇죠. 이거는 그래서 연준 의원들도 4.2%나 되는 거 깜짝 놀랐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근데 여기는 노이즈가 끼어 있다. 근데 이 노이즈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 노이즈가 그냥 해소되고 그냥 다시 차량용 반도체 생겨가지고 차 생산할 수 있게 되고 빨리빨리 이렇게 되면 문제가 없을 텐데 네. 이게 안 되면 어떡하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얼음이 뻥 터지면서 물이 밖으로 튀겨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 네. 튀겨나가는 걸 보면서 뭐야? 물 다 찬 거 아니야 이제? 야 그럼 인플레이션 오면 이거 물 따르는 거 멈추겠네. 테이퍼링 하겠네. 그러니까 근데 테이퍼링 이야기가 자꾸 나오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거 놀 것도 같은데 자꾸 이야기가 나오는 거 보니까 네네. 대응을 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이 그림의 마지막 이제 포인트를 설명드리고 이제 테이퍼링으로 넘어가서 한 네네. 가지만 더 말씀드릴 텐데 이 그림의 포인트는 뭐냐? 그러면 장이 계속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물을 계속 따를 수 있어야 된다. 유동성이 계속 공급되고 네. 부양책이 계속 되어야지만 장이 갈 수 있다. 그러면 유일한 방법은 뭐냐? 저 그림에서 유일한 방법 뭘까요? 노이즈를 빼야 되나? 노이즈를 빼도 되고 근데 뺄 수 있나요? 노이즈는 그냥 저거 근데 통제가 안 된다고 얼음이니까 했잖아요, 노이즈가. 얼음이니까 그렇죠. 녹아서 없어진다 치고 좋은 방법은 컵의 크기가 커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컵의 크기가 커져야 되는 거예요. 물을 붓는 만큼 컵의 크기가 커져야 계속 물을 부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2008년 이후로 저 컵의 크기가 계속해서 커졌어요. 계속해서. 뭐 때문에? 디플레이션을 만드는 유발자들 때문에 커진 거예요. 고용이 양극화되고 소득이 양극화되고 사람들이 소비를 못하게 되고 저축을 많이 하게 되고 그리고 좀비 기업이 생기고 유니콘이 생기고 등등등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수많은 디플레이션 압력들 때문에 저 컵이 계속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계속 따라도 뭐야 이쯤 하면은 인플레가 와야 되는데 왜 안 오지? 그러면서 계속 붙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시장이 계속 가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컵의 크기가 커지는 것인지 네. 여부를 보셔야 된다라는 우리 거고요. 시청자분들은 다 아시네요 지금. 봄개구리님, 신안젤라님, 포카리님, 게슬레게님, 홀정님. 네네네. 큰 컵으로 체인지. 네, 큰 컵으로 지금 네. 체인지가 되고 있는 거다. 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이제 테이퍼링과 관련된 거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네. 테이퍼링이라는 건 뭐냐면 연준에서 매입하는 규모를 줄이는 거다라는 건데요. 전략적으로 봤을 때 이 테이퍼링을 어떤 상황에서 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이 굉장히 상징적인 그림이고 이 그림으로 사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할 수 있는데 간단하게 저의 아이디어만 좀 말씀을 드리면 네. 테이퍼링은 두 가지 테이퍼링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테이퍼링은 나쁜 테이퍼링. 두 번째 테이퍼링은 좋은 테이퍼링. 네. 그럼 뭐가 좋은 테이퍼링이고 뭐가 나쁜 테이퍼링이냐라고 생각해 보면 제가 20%의 확률이라고 적어놓은 배드 테이퍼링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노이즈 인플레이션이 해결이 안 돼서 안 되겠다, 어쩔 수 없다. 연준이 우리 시장의 생각보다 빨리 테이퍼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테이퍼링을 한다고 해서 노이즈 인플레이션이 잡히진 않아요. 그래도 하는 거예요. 그래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라는 얘기는 안 좋은 시나리오입니다. 이런 안 좋은 시나리오가 나왔을 때는 죄송하지만 주가가 올해는 계속 재미가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숏 캐시는 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만약에 그런 상황만 아니라면, 그러니까 노이즈 인플레이션이 좀 진정된다. 그리고 우리가 예측 가능하고 연준이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이 유지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전략을 위드 인플레이션 하면 됩니다. 언제까지 인플레이션이랑 같이 하시면 되냐면 우리가 오늘 얘기했던 뭐 화장품이 됐든 경계 재개가 됐든 그리고 뭐 철강주가 됐든 화학주가 됐든 이런 경제가 좋아질 때 좋아지는 주식들과 함께 하시는 게 좋다. 그 말이 위드 인플레이션이에요. 인플레이션과 같이 가시자. 그 흐름과 같이 가자. 그 종목들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다만 이제 이런 상황이 돼서 안정이 된다라고 하면은 좋은 테이퍼링을 하게 될 텐데 좋은 테이퍼링의 시점은 아마도 8월에서 9월 달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테이퍼링을 하게 되면 저희가 어떤 일이 생길지를 한번 예상을 해보면 아마도 금리와 관련된 노이즈 그리고 유동성이 어떻게 되는 거야 뭐 연준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노이즈들이 일소에 해소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불확실성이 해소된다라는 거니까요. 불확실성이 해소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인플레이션과 계속 다니는 게 아니고 인플레이션 없이 다른 성장주들 구조적인 성장주들 이런 쪽으로 시장의 컬러가 바뀔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서 네. 두 가지 시나리오입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안 좋은 테이퍼링이 을 연준이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경우 이때는 확률이 눈에 띄어요 저는. 네 일단은 제가 뭐 직관적으로 그냥 20% 80% 이렇게 했는데 네. 일단 여전히 아직도 좋은 시나리오가 우세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확실한 거예요. 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100% 알기는 어렵죠. 아니 차량용 반도체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여기서 또 제2의 차량용 반도체가 어디서 어떻게 나올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맞아요. 그거는 연준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일단은 좀 불확실한 것 같으니 좀 발 좀 빼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들은 이야기가 있어요. 설문조사를 하셨다고 네네네. 들었거든요. 설문조사 내용도 네. 재미있으니까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쭉 한번 이게 볼게요. 밑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네. 설문조사는 제가 제가 텔레그램 채널을 운영하는 게 있는데 그 채널에도 거의 한 17,000분 정도가 들어가 계세요. 근데 언제 쉬세요 도대체? 이 모든 걸 다. 아침엔 주무시는 거죠? 텔레비전도 텔레비전이 된다. 텔레그램에도 네네. 얘기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설문조사 했던 내용을 소개해 드릴게요. 너무 재밌었어요. 이 내용을 보면서. 볼게요. 17,000분 중에서 한 10% 이상, 그러니까 2,300명, 2,237명이 응답을 해주셨고요. 응답해주신 분들 중에 86%가 개인 투자자였습니다.
그리고 전업 투자자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매미라고 하죠. 네. 그 매니저 출신 개미. 여의도에 되게 많아요. 아. 진짜 이분들은 뭐 거의 선수급들. 그리고 이제 기관 투자자 7%. 근데 7% 하면 별거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래도 거의 한 200명 정도 되는 거니까 그렇죠. 전업 투자자나 기관 투자자 분들 중에서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응답을 해주신 거다. 그러게요. 근데 개인 투자자 분들이 워낙 많아서 네. 비중은 저렇게 된 거다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이제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요구하는 수익률이라는 기준인데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쉽게 말하면은 사람들이 그 주식에 대해서 선호도가 어떻게 됐는지를 숫자로 나타낸 표예요. 한 7.3%다 이렇게 써놨는데 이거는 제가 6개월 전에 조사했을 때랑 큰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시장이 그 뒤로 되게 좋았기도 했고 나쁘기도 해서 짜증날 법도 한데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한 대로 짜증나 나 주식 안 해 이런 생각을 하실 법도 한데 주식에 대한 선호도는 별로 안 바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연전연승님께서도 설문조사 참여해 주셨다고 얘기해 주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질문했던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시장에서 이제 앞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네. 어떤 게 이슈가 될까요? 제일 많이 이 질문을 드렸더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통제되지 않는 인플레이션이 제일 걱정돼요. 오. 라고 얘기하신 분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러게요. 42%였었고요. 그리고 테이퍼 텐트럼을 걱정하시는 분들도 30% 정도 됐었다. 그리고 백신이 보급 차질이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네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또 재밌습니다. 제가 이제 시장이 여전히 아직은 상승장이잖아요. 하락장은 아니에요. 그러면 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시장은 지금 어느 정도에 와 있는 것 같아요? 라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상승장 초반인 것 같아요? 그럼 아직도 한참 더 갈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상승장 후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곧 있으면 끝날 것 같아요? 네. 마지막에는 이건 버블인 것 같아요? 곧 터질 것 같아요? 이 질문이었습니다. 네. 결론적으로는 상승장 초반일 것 같다라는 분보다는 후반일 것 같다라는 분이 좀 많았어요. 훨씬 이제 많네요. 거의 이거 끝나가는 것 같은데요. 60%가 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고 네. 또 하나의 특징은 전업 투자자분들은 이 비중이 64%였어요. 그래요? 근데 좀 더 높았어요. 그러니까 선수분들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은 이거 거의 끝나가는 것 같은데요 라고 흥미로운데? 응답하시는 분들이 더 많았어요. 그리고 기관 투자자분들은 더 많았어요. 66%. 그래서 제가 보면 네. 약간 지금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이제 많이 왔다. 그쵸.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질문은 뭐 하나 더 있는데 그러니까 현재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그 어떤 것이 맞을 것 같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네. 이 부분을 보시면 투자 증급 채권이 뭐 이런저런 얘기가 나왔는데 아마 대형주가 중소형주보다 좋을 것이다라고 응답하신 비중이 가장 많았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이 질문도 재밌는데 이거는 뭐냐면 검정색은 뭐냐면은 여러분이 지금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업종이나 종목. 네. 빨간색은 뭐냐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앞으로 1년 동안 제일 좋을 걸로 생각되는 업종. 재밌는 게 반도체가 제일 많았어요. 이거는 복수 응답이기 때문에 네. 다 할 수 있는데 반도체 28%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28% 제일 많아요. 근데 1년 동안 제일 좋을 것 같은 사람은 적더라고요. 저 얘기는 뭐냐면은 그렇게까지 좋을 것 같진 않은데 내가 많이 들고 있네. 그리고 이거 물렸네.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반영돼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걸 네.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고요. 반대로 내수 있잖아요. 내수, 통신, 유통, 화장품 이거는요. 네. 10%만 들고 있어요. 근데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더 많은 거예요. 이런 종목들은 좀 이제 설문조사 결과만 놓고 보면은 괜찮을 수도 있겠다. 산업재, 조선, 기계, 건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지만 좋아질 거라고 한 사람은 13%더 많다. 이런 것들도 한번 투자 아이디어로 활용하시기에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팀장님, 그러면은 방금 말씀하신 투자 아이디어를 비롯해서 이런 결과를 보고 좀 저희가 뭔가 예측하거나 뽑아서 저희 투자에 그런 보탬이 될 만한 정보로 쓸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이 자리에서 이걸 가지고 어떤 네네. 이런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말씀드리는 거는 아까 좋은 시나리오를 기본으로 여러분들이 깔고 가신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80% 정도는 좋은 시나리오가 될 것 같으니 위드 인플레 해야 되겠다라고 하신다면 여기 보이는 내수나 산업재가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힌트를 경기가 가져가면 될것 리오픈된다라고 같다. 했을 때 좋아지는 업종, 내수 업종이죠. 유통, 화장품 좋아지니까 위드 인플레하면서 가신다. 인플레하면서 가격 전가할 수 있는 종목들로 가져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다. 네. 다만 20% 정도의 확률로 어쩔 수 없이 연준이 테이퍼링 빨리 해야 되겠네 이런 상황이 됐을 경우에도 대비하기 위해서는 뭐 현금을 일부 20% 정도 들고 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정리가 좀 됐나요? 네. 아주 잘 근데 사실 이제 저희 82페이지나 되는 보고서에 한 4페이지, 5페이지 정도밖에 설명을 안 드린 거긴 하지만 그래도 맛보기니까 맛보기 네. 이 정도로 하시고 또 추가로 또 다음 주에 또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